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2022년 4회 분석 영상입니다. 복원은 한참 전에 했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많이 좀 찾아보고 자료를 좀 수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석 강의를 좀 늦게 올리게 됐고요. 제가 또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복원 강의를 찍는 게 좀 약간 뒤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일정을 좀 보니까 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좀 미뤘습니다. 제가 일이 좀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그 프리 강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계약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올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두목넷하고 저희 학원에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좀 이게 좀 있다.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뭐 어렵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모두 다 어려웠다면 참 그런데 출제됐던 문제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어렵진 않았고, 그래도 총평을 하자면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건시험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조사를 해서 그냥 복원을 한 것뿐이고 이게 인력공단의 실제 시험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댓글을 좀 참조했고요. 제 블로그에. 자, 일단 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난이도가 있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된 난이도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되게 높았을 수도 있어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1회차부터 변경됐잖아요. 그죠? 변경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복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평가를 그냥 내린 겁니다. 학생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라고 표시한 거는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가 됐던 문제를 하라고 표시했고요. 출제가 안 됐지만 그 출제된 문제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또 언어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같은 경우는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들은 전 중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매긴 것 뿐이지, 뭐 난이도가 뭐 상중하 이거는 여러분에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렵다고 한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상중하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2023년도 그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거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회차는 상에 해당하는 게 한 5문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문항 양호한 건 아니고요. 예측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 시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100점을 만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에 해당하는 거, 이 중에 해당하는 거는 출제가 된 것들 중에 이 정도 문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대체키라는 게 지금 출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기본키, 뭐 슈퍼키, 외래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중에서 키에 대해서는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학습한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제됐던 거랑 동일한 답안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거를 전 중으로 매겼는데요. 이게 한 5문항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에 해당하는 거는 이건 출제가 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출제했던 문항들이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출제를 했거든요. 4회에 걸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자료들, 그러니까 문항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제한 것들이 한 10문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에 해당하는 거를 맞춰주고 중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 2문항 정도를 맞췄다면 60점의 턱걸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내면 안 되죠.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인력관리공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12문항에서
14문항 정도까지는 하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배치해 놔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에 해당하는 걸 실수를 하더라도 인력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이 중에 해당하는 문제를 득점을 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좀 열어줘야 되는 게 바로 기능사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냥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풀이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풀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2021년도 4회차랑 2022년도 1회차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업데이트에 관련된 문제고요. 업데이트라는 게 이제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자료 값을 변경할 때 쓰는 건데, 보통 업데이트 셋 웨어 뭐 이렇게 SET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문법을 좀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왔었던 건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대체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키들 중에서 후보키라는 게 이제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키들을 우리는 대체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 출제가 됐고요. 다음 3번 문항은 에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2020년도 3회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 배치를 했던 거고요. 이것도 맞췄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도.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나왔나 봐야죠. 네. 다음 이거는 참 어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왜 내는지 저는 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도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걸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나 SQL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개정하기 전에도 출제를 계속 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규화를 묻는 문제, 아노말리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규화가 1정규화부터 5정규화까지 있는데 그 중에 3.5에 해당하는 정규화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영어를 BCNF라는 영어를 과연 쓸 수 있을지, 그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거는 틀리라고 냈던 그런 문제라고 좀 봅니다. 출제위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입니다. 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니온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유니온 문제가 이제 중복을 제거해가지고, 그죠? 그 병합을 할 때, 그러니까 중복 제거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디스팅크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테이블을 병합할 때 쓰는 거예요. 테이블을 병합할 때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빼는 게 유니온이었는데 유니온 올이라는 걸 쓰게 되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계속 풀이 강의를 제가 하면서도 유니온 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올만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서 중으로 할까 했는데 이거는 유니온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하루 매긴 겁니다. 자, 이 난이도는 제가 매긴 겁니다. 제가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려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진 마세요. 네, 다음요. 이건 욕해야 됩니다. 상은. 저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네. 풀이할 때는 좀 상세히 설명하려고 자료 준비 중입니다. 거의 준비됐고요. 네. 다음 6번입니다. 2021년도 4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거 무결성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참조 무결성이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어. 그럼 계속 참조 무결성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결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또 외래키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배점했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얘도 시험 전 마무리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었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제가 정리를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 그 유형을 좀 아시라고 제가 정리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 두목넷 교재, 그러니까 저희 학원 교재죠. 학원 교재의 SQL 파트 시험전 마무리의 15번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셨다면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루 배점을 했습니다. 자, 7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데이터베이스가요. 맞나?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7문항에서 과목이 제가 분리가 됐다 그랬죠. 인력관리공단에서 2020년도 1회차부터 바꾸겠습니다 라고 할 때 DB 용어와 SQL을 이렇게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분리해 놨기 때문에 DB 용어를 꼭 꼭 출제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과목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SQL도 꼭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SQL만 주구장창 내지 않아요.
DB 용어만 주구장창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두 과목이 7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찍을 때 DB래 두목넷 강의를 찍을 때 학원 강의를 할 때도 DB랑 SQL은 하나의 과목으로 치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누누이 말하지만 SQL은 DB 프로그램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요. 다음 통신 문제입니다. 자, DB에서 아까 그 되게 어이없던 문제, 제 3.5 정규화 그런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는 복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통신과 운영체제에서. 언어에서 실수한 것들은 통신과 운영체제에서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합격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통신도 나오고 운영체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또 2021년도 3회차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매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이 말이 빠졌었어요. 전자상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빠졌었는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수한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2021년도 3회차에 저 내용이 그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HTTPS의 핵심은 월드와이드웹 통신 이거에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다. 요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거만 제가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좌우지간 좀 더 찾아서 더 넣었습니다. 자,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다음요. 이거는 뭐 누누이 뭐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죠? IPv4, V6에 대한 건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까지 알아야 돼? 서브넷 마스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IPv4의 그 A 클래스부터 뭐 있잖아요. 그죠? E 클래스까지 몇부터 몇까지 뭐 해당하는 거, IP 주소의 범위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서브넷 마스크를 적을 수도 있고요. 클래스 이름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이 또 나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예측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규 문제인데 제가 중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층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이게 그 통신에 대한 어떤 출제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인력관리공단이. 근데 계층 및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층이 안 나올 수는 없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층은 반드시 물대내 전세평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출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 계층도 나오고요. 응용 계층도 나오고요. 물리도 나오고 전송도 나오고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속하는 프로토콜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송 계층에 속하는 게 뭐가 있고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는 뭐 프로토콜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두목넷 강의를 꼭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차피 2023년 되면 새로운 출판사에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구입하셔도 돼요. 구입할 때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요. 다음 이제 운영체제일 거예요. 통신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운영체제도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랑 통신을 한 과목으로 생각해버려. 그럼 편하다니까요. 그러면 공부하기 편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복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누누이 나왔던 문제. 윈도우 키에 관련된 단축키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2023년 그 새로운 걸 촬영하면서 운영체제랑 통신 파트는 거의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어가지고 새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했는데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윈도우 키는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정리해 놨기 때문에 다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뭐를 낼지 몰라. 뭐 가상 데스크탑 만들기, 가상 데스크탑 닫기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뭐 캡처하는 거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꾸 내고 있구나. 단축키를 내고 있구나. 운영체제 명령어 파트에 윈도우는 명령어가 단축키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탐색기 실행하는 거. 이거만 이 하에 해당하는 것만은 다 맞춰야 됩니다. 다 맞춰야 됩니다. 네, 다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운영체제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뭐 이거만 봐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커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쉘도 나와요. 쉘도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어떤
용어 정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용어 정리에서 확실하게 그 용어 정리에 대한 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복구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14번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다행히 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잘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그냥 넘어가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출제하는 빈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제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아깝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좀 짧게 준비하시는 편이잖아요. 그죠?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 준비하시기 때문에 다행히 뭐 상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찍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 부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지금은 여기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렇게요. 됐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파트인데 요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 테스트가 아니고 왜 검증 테스트로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했는지 근데 이 검증이라는 게 어떤 의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머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필요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테스트 맞추고 난 다음에 인수 테스트라는 게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 이제 사용자가 요구한 사람이 직접 돌려보면서 이거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했죠? 그러면 뭐 설명해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풀 영상은 아닌데 그냥 좀 같은 말이라고 인증이나 검증이나 인수 테스트나 같은 말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요. 자, 언어 파트입니다. 이제 언어가 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언어는 너무 어렵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트 연산 자체는 많이 나왔었어요. 비트 연산이 뭐 이진수로 변환해 가지고 그 엔드 하든지 엔드 오와 엑소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연산을 비트 연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시프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항들이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왜 음수를 냈어? 음수를 내버리면 1의 보수 표현하고 2의 보수 표현하고 그걸 또 계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좀 아쉽습니다. 좀 그냥 오로 하지. 왜 그냥 이렇게 내 가지고 틀리게 하냐? 그러니까 반말한 건 아니고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이거 엔드 연산인지만 알고 그냥 얘네 이진수로 변화해서 그냥 할 수 있게끔만 테스트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왜 마이너스 5를 넣어가지고 왜 수험생들 당황하게 하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네, 다음요. 그냥 혼잣말입니다. 네. 다음 얘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상이냐면 여기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문자 함수를 불러내는 그 라이브러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죠. 그죠? 예.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문자 함수인데 참 이거를 왜 냈는지 저는 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뒤에 냈던 분석해서 출력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반복문 이용해 가지고 그죠? 뭐 증가하는 거, 증가 연산자, 선증가라든지 후증가라든지 뭐 선감소 이런 쪽으로 좀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알고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부터 뭐 100까지 합계 구하는 건데 가로 채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함수를 넣어버리면 스트링 함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왜 묻냐고요. 이거 물으면 이거 또 내 거예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또 다른 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좀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매겼습니다. 네. 다음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중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건 제가 시험 전 마무리 문제로 죄기함수에 대해서 그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출제해서 강의도 찍었는데 죄기함수입니다. 죄기함수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불러내서 계속 호출해가지고 역방향으로 다시 가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건 풀이 과정으로는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그리고 시험 전 마무리 강의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분석은 가능했을 거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쓰라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시간 반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많잖아요. 지금 앞에 하는 거 불과 얼마 안 걸려. 언어 전까지는요 금방금방 해요. 아무리 기억을 짜내도 막 떠오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풀 수 있는 시간은 불과 한 20분도 안 걸릴걸요. 언어 파트만 들어오면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재계함수가 출제됐습니다. 저는 중으로 매겼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요. 자, 이건 중입니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함수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분석하는 기간이 좀 걸리죠, 그죠? 막 하다 보면 이게 머리로 하면 안 돼. 머리로 해야지. 머리로 하는데 맨날 잘못 얘기하지. 그러니까 암산하지 말라고요. 암산하지 말고요. 그냥 낙서를 해요. 충분히 낙서하다 보면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리고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신 분들, 알고리즘도 이번에 대폭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어너와 자바에 맞게끔 알고리즘, 기본 알고리즘 14강만 딱 남겨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너 문법이나 이런 거 잠깐씩 설명드리면서 분석하는 요령, 그리고 왜 이거를 이렇게 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아직은 안 들었겠지. 그 강의를 이제 알고리즘 강의를 충분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학습하는데 이 문제의 답안을 유추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중으로 해놨습니다. 난이도는 쉬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네. 다음요. 19번 문제입니다. 자, 상 문제입니다. 왜 상이냐면 또 안 배웠던 것들을 넣었어요. 얘네들이. 좀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네. 뭐 좌우지간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버퍼라는 임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걔를 SB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SB의 어펜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뭘 추가하고 첨부하고 이런 얘기인데요. 그 코리아라는 걸 이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삽입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중으로 매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상에 해당하는 문제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뭐가 나왔나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셔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분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리버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리버스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 뜻이 뭔지만 알아도 이거 거꾸로 쓰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메인에서 이제 호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얘도 계속 하면 분석을 해서 막 낙서를 하시면서 하면 이 답이 나온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파트가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어 파트가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언어 공부하실 때는 자꾸 이제 낙서하면서, 제가 강조하죠? 낙서하면서 막 그리면서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무난했습니다. 그러니까 DB나 SQL 그리고 통신 운영체제는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는 무조건 득점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해 놓고요. 그리고 언어 파트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라도 세네 문제 정도라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문항이 나왔어요. 6문항. 자, DB, SQL 정리할까요? SQL이 7문항이 나왔습니다. 35점입니다. 자, 통신하고 한 과목으로 치자 그랬어요. 네, OS 운영체제가 6문항이 나왔습니다. 30문제입니다. 30점입니다. 자, 언어가요. 6문항이 나왔습니다. 30점입니다. 자, 어플이요. APP라고 할까요?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5점입니다. 자, 어디에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요것만 봐도 예측할 수 있죠? 됐죠? 자,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풀이 강의를 얼른 찍어서 두목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뭐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 찍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학원 일이 좀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빠서 조금 뒤로 미루긴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찍어서 블로그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이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